9시 42분 구간 작전 타임 같습니다. 오늘 감독은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은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약간 최근에 지지부진한 장입니다. 이 네. 변화사항을 약간 좀 기다려보자는 의미에서 점진적인 변화라는 작전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네. 뭔가 살짝 조심스러운 거 아세요? 네. 지난주에 전략적 접근이라고 주시고 네. 이번 주에는 점진적인 변화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변곡에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이 지수를 2000선 위에서 사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아무래도 레벨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수익률을 더 차별화되게 이제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된 수익률을 좀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투자 주체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발맞춰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들 먼저 보시죠. 체크 포인트 3가지인데요. 주식형 펀드 그리고 오늘 소외 섹터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형 펀드 이게 참 문제예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박스피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과정을 좀 겪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2100선 위로 넘어간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2000선이나 2100선 정도 레벨이 오면 펀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환매 물량이 많이 나온다. 제 주변에도 네. 제가 증권사 일하는 건 아니지만 2000선만 넘어가면 내 펀드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2000선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박스권 돌파를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온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우리나라 2000선 레벨을 좀 터치하고 나서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투신권 창구로부터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표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주식형 펀드 플로우 동향을 좀 가지고 왔는데 3월 2일이 레벨로 보면 한 1950선 정도, 1950선부터 이제 주식형 펀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1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나왔는데 물량을 좀 집계를 좀 해보면 대략 한 1조 5천억 규모로 이제 14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신권 창구들이 특히나 최근에 매도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과 맞아요. 정확하게 네.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동향을 좀 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제가 좀 보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한 부분들인데, 2015년 12월 달부터 이제 체크를 좀 해보면 2016년 3월 달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ETF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2000선 레벨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매물 부담은 단계적으로 좀 생길 수밖에 없다. 좀 이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표 우상단의 WTD는 뭔가요? 네, 이거는 그 위크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간 단위의 물량이 한 4천억 정도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MTD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조 4천억 물량이 나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펀드 쪽에서 유출이 되면서 14거래를 연속해서 물량 빠지면서 투신권의 매도 물량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내용들 확인해 주셨는데 변화는 그럼 없는 거죠? 계속해서 물량 출의 기조는 이어지는 거로 보시는 거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2000선 한번 찍고 지금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1992선 정도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게 사람들이 얼마나 펀드를 환매를 하는지는 예측 사실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 상단에서 이 물량을 뚫어내더라도 소화는 시키고 가야 된다. 이 관점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단 수급적인 부담감은 그대로 안고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두 번째로 소외 섹터. 네, 어떤 아무래도 내용인가요?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고민일 겁니다. 왜냐면 2000선 위로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PR 기준으로 거의 11배 수준까지 네,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수가 굉장히 좀 정체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초과 수익률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소외 섹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한 구간에 이제 지금 진입을 좀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약간의 좀 역발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때까지 안 사는 종목들이나 안 사는 섹터들이나 아니면 지금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섹터를 사야 된다, 이 관점인데, 우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보시면 최근에 뭐 3월달, 지금 오늘 3월 20일인데 3월달 전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을, 섹터를 한번 뽑으라면 이제 화학주가 좀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주요 업종 누적 순매매를 어느 정도 어느 섹터에 가장 좀 많이 했나, 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영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섹터, 그러니까 까만색 라인이 화학과 회색 라인은 건설이 지금 사고 있는 쪽인 거죠? 네, 그렇죠. 사고 있거나 아니면 가장 지금 많이 산 상태인 종목들. 쌓아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화학 쪽, 건설, 그리고 은행 쪽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은행은 약간 좀 시가총액 좀 비중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네네. 화학과 건설, 특히나 뭐 유가 베이스 업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쪽을 가장 많이 샀기 때문에, 앞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매도 나올 물량들이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 좀 이렇게 반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섹터들 좀 보면 운수장비 그리고 음식료 이런 섹터들이 되겠는데, 이쪽이 그나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안 산 섹터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부터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수 밴드로 보면 2000선입니다. 2000선이기 때문에 지수가 못 간다고 우선 가정을 하면, 가봤자 뭐 어떻게 보면 2050에서 2100선 정도 간다고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섹터 자체가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낙폭과대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두 번째 이제 표를 좀 준비했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지수 대비 못 올랐던 섹터들을 한번 골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그 월간 기준으로 한 3.9% 정도 좀 올랐는데, 가장 최근에 바닥권역에서 좀 많이 올란 섹터를 좀 보면, 증권 섹터가 한 8% 정도 올랐고, 그리고 조선주가 최근에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 권역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빨간 동그라미하고 파란 동그라미가 무슨 차이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거 빨간 동그라미는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들, 네. 좀 동그라미를 좀 친 거고, 그나마 좀 덜 오르는 섹터들, 예를 보면 KLX의 이제 자동차 섹터 1.5%밖에 못 올랐습니다. 지수가 3.9%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도 그렇고 음식료 쪽도 지수가 3.9% 올랐는데, 뭐 조선주들은 12% 정도 올랐는데, 와. 음식료는 저 2%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매를 좀 많이 안 했던 섹터들, 그쵸.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운수창고나 서비스 업종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굉장히 좀 언더퍼폼한 업체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소외 섹터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잖아요. 네. 사는 거 계속 살 거다. 외국인 사는 쪽 보자. 네. 혹은 지금 운영님처럼 역발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인데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달러 인덱스. 이 부분도 뭐 100을 넘지 못하고 90 중반에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이 원화, 그러니까 미달러가 약세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가 보면 이제 원화 강세로 전반적으로 좀 꺾여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는 게, 우선은 이 표시 통화, 그러니까 유가의 표시 통화는 달러입니다. 그쵸.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 표시 유가가 상승하는 상대적인 효과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의 촉매제로 약간 좀 작용을 좀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화돼서 좀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인데, 외국인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그 한국 주식을 사는데 원화가 또 고평가로 된다 그러면 환차익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기준으로 보면 1240원 찍고 한 1160원 정도 라인대까지 좀 네.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추세 자체는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준으로도 물량은 지금 투입할 만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된다. 좀 이렇게 표를 보시면 좀 되겠고. 봐주세요. 네, 표를 네.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표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을 조금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3월 달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꺾이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급속도로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우리나라를 좀 사기 시작했고, 네. 환차익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유가는 추가적으로 지금
지금 업사이드가 좀 더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를 조금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옐런 의장이 유가 한 $50가 적정 수준이다라는 좀 발언을 뭐 컨센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보면 유가 $5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FOMC 회의가 적정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다. 좀 이 부분들을 좀 본다면 네. 유가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한 $10 정도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본다면 환차익 증가하는 부분들과 표시통화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유가가 오히려 업사이드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 쭉 봤습니다. 네. 지수가 제한되는 가운데 우리가 볼만한 섹터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네. 전략으로 그럼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2000선 레벨이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털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적정 수준 혹은 이제 박스권에서 보면 이제 상단 수준까지 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는 이제 sek터별로 순환이 좀 돌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나마 좀 못 올랐었던 섹터, 그러니까 IT 쪽이나 이제 자동차 수출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고, 소재 섹터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IT, 자동차, 그리고 내수 쪽에서는 음식료주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철강이나 조선 건설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보면 2000선을 잠깐 좀 뚫어낼 수 있을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데 이제부터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섹터들을 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개별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개별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뭐 상대적으로 약간 그 종목별로 보면 못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조정받은 실적들을 위주로 좀 재평가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약 쪽이나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들이 많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터라든가 아니면 바텍, 뷰옥스 이런 의료기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아이센스도 그렇고요. 이런 섹터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OLED입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어제 같은 경우 뭐 AP 시스템에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업체들은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화장품도 낙폭 과대 섹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 매력이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좀 공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지수 자체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만 종목별로는 그래도 바닥권역이 있는 종목들을 약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한 차례 너무 크게 가서 그런지 좋은 네. 재료가 있어도 하루 잠깐 반짝하고 이틀, 3일 오히려 상승한 것보다 더 내주는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던데 네. 분위기 반전을 좀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 출입국자 수추위를 보면 2월달 지표도 발표됐는데 한 50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견조하게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화장품 소비를 하던가 아니면 중국 내에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들이 좀 발생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화장품은 낙폭 과대로 충분히 매력이 존재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작전명은요, 점진적인 변화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포착해 봤습니다. 섹터별로 좀 순환이 예상되는데요. 그동안은 뭐 건설이나 조선 쪽으로 갔다면은 이제는 IT나 자동차 그리고 금융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련된 수출주들 보자는 의견 나왔고요. 개별주 내에서는 OLED나 화장품 쪽 그리고 의료기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기관의 매도, 외국인의 매수, 이 수급 대결이 오늘도 펼쳐집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조금 전에 매수로 좀 돌아서면서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조언들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